저희가 왜 이 사업을 하게 되는지 사업 목적과 기획 의도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문화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전국 시인과 지역 시인이 한 회차의 프로그램에 동시에 초청되어 중앙문단과 지역문단의 경계를 허무는 한편 상호 텍스트 교류를 통한 지역문학인 창작 역량 강화, 시문학 공동체의 가치관과 태도 및 관념에 관한 자각 혹은 공유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은 일단은 전국 단위의 시인 1명, 그다음 우리 지역에서 또 열심히 시를 쓰시는 분 1분, 이렇게 해서 상호 텍스트 교류를 통한 지역문학인 창작 역량 강화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학 간의 사회적 기능 강화입니다. 문학 소통 구조의 열린 체계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성인 평생교육 기능에 일조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독자 참여형 세미나로서 시 낭송을 통한 감동과 기쁨, 정신적 만족과 마음의 풍요를 누리고자 하며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41회 이 부분은 이선인 시인의 사회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선인입니다. 요즘 다들 자주 뵙는 얼굴들이 많이 보여가지고요. 좋습니다. 또 편안하고요. 오늘은 서윤호 선생님께서도 자리가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다 아는 곳에서 긴장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벌써 시인과 독자의 만남이 41번째, 41살이네요. 굉장히 좋은 나이인데요. 오늘 많은 또 행사가 있어서 또 자리를 많이 못 챙길 조금 아쉽기도 한 것 같지만 우리 또 서윤호 선생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 한 번 하셔야 되니까 지금 딱 적당한 인구가 좋았다고 생각하고 41번째 시야 놀자 이승환 서윤호 씨인데 이승환 씨께서는 이제 2부에 시작하실 거고 지금 오시는 중이고요. 서울에서 서윤호 씨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서윤호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책이 다 나와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양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호 시인은 경남 창원에서 출생했고요. 2012년 기학 5일간 시사사로 등단했습니다. 시집 라그랑저 포인트 출간하셨고요. 마산문인협회, 경남문인협회, 경남시인협회 회원입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맨날 네.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기만 하다가 갑자기 여기 이런 자리에 앉아보니 앞으로 이런 자리에 앉으시는 분한테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준비를 못했지만 이설인 선생님 믿고 오늘 한번 시와 저의 시와 놀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야말로 시야 놀자잖아요. 제가 지식의 얕음으로 저도 어려운 거는 질문을 못하고요. 그냥 쌤 시에서는 갖고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어서 그냥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먼저 이제 27페이지 가장 첫 번째 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이라고 처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실했다고 저희들이 이 시를 다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께 맞는 자료를 또 어떤 시인의 여러 가지 면을 보여드리고 시를 많이 시긴 했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몇 편을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인께서 제일 처음 시를 첫 페이지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페이지를 먼저 시를 이야기하고 싶은지 제가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를 먼저 시작할까요? 네. 상관은 없는데요. 네. 첫 시가 네. 제 분간작입니다. 네. 그러면 이 시를 쌤 직접 읽고 얘기를 한번 나눌까요? 네. 하늘은 도대체 몇 개의 물뿌리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름은 재즈 오케스트라 구름의 정기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재즈 오케스트라 구름의 지휘자는 바람이다. 나무는 죽음을 보는 고양이의 울음을 가진 바이올린, 비는 팀파니스트. 닫힌 창문을 청소 두드리며 비트와 늑대의 사냥꾼 흉내를 내고 있다.
총소리에 놀란 아래층 된장 끓는 냄새, 하한거 중인 물먹는 하마 입속으로 숨어든다. 오령공 벤치를 분양받은 추리닝 아저씨, 상가 계단 밑에서 비를 관중으로 DDR 재즈 댄스 춘다. 바람의 지휘자 팀파니스트, 새까맣게 단 누룽지 같은 아스팔트를 깨뜨리고 벽을 뚫는다. 무시무시한 물의 그늘 고른 소리. 닿을 수 없는 지옥의 염려, 그림자 되어 다가온다. 뜨거움을 잃은 여름은 수장되고 아감이 없는 나는 기형 어린이처럼 땅으로부터 유배되었다. 악보 없는 공연에 앙코를 보내야 하는 것인가. 땅의 숨소리, 매미밴드의 미니 콘서트가 그리운 밤. 시를 저희가 들으면 알 수 있듯이 이 시에는 굉장히 음악적인 그런 요소가 나오죠. 뭐 영화도 나오고 뭐 저기 나오는데 지금 일하는 곳은 마산 네. 그 예술 전반적인 일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음악가들도 많이 만나실 테고, 그죠? 어느 네. 분야의 분들하고 가장 많이 접촉을 하시는지요? 시 쓰는 사람들. 시 쓰는 사람들. 네. 그럼 이제 재즈 오케스트라가 나오고 정기 공연 그리고 뭐 DJR 재즈 댄스 팀반스 이렇게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을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제가 그 승산 아트홀에서 네. 그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고 나오는데 들어갈 때는 비가 안 왔는데 네. 보고 나오니까 갑자기 비가 푹 쏟아졌어요. 네. 이게 쏟아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여름이라 네 그랬는데 이 오케스트라 공연을 네. 보고 네. 나와서 그런지 네. 이게 재즈라는 게 좀 적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막 나무가 흔들리고 뭐 그런 거에서도 네. 좀 이제 그 연주를 본 그 잔재가 남아 있어서 네. 그게 그냥 밖에서 계속 그 공연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 시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 아트홀라면 굉장히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특히 거기는 다른 곳들께 발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변성욱 감독의 영화가 지금 이 시에서 어떤 저는 주제하는 암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죽음을 네. 보는 두 개의 눈. 그게는 이제 그 영화를 제가 약간 조금 옛날 보다가 말아서 끝까지 못 봤었는데 하여튼 고양이가 나오고 죽음의 그 현장마다 고양이가 나오잖아요. 그걸 여기에 또 대입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이 타이틀 자체가 좋아서 네. 네,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네. 이 단어 문장 자체가 좋아서 네. 했는데 저도 무서워서 네. 끝까지 다 못 그렇죠. 봤는데요. 네. 지금 뭐 텔레비전에서 그 이동국인가 뭐죠? 그게 귀신이 나오는 거였는데 네? 구미전인가 그게 그렇죠. 좋아하는데도 그걸 못 보거든요. 지금 이것도 그래서 혹시 다 보셔서 어떤 끝이 어떤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고양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범인은 누군지. 선생님도 끝까지 안 보셔서. 못 봤죠. 네. 볼 수가 없어서. 네. 그럼 다만 제목 때문에 이 시에서 인용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옆에 네. 그 고양이가 있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그 고양이가 눈을 감은 모습을 잘 네, 못 본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눈을 뜨고 있으니까 네. 네, 거기에서 연결돼서 네.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고양이 울음을 가진 바이올린에서 사실 바이올린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애간장을 끄는 소리인데 어쩌면 아마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양이가 이렇게 경시가 되면은 그 소리가 굉장히 묘하고 가늘고 길게 나오거든요. 이게 싸울 때 소리가 다른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연상을 가져온 게 아닌가 하면서 지금 바람 소리,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를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비가 이제 엄청나게 청소도시 두드리고 뒷받침대로 이렇게 하셨는데 또 지금 여기 피트와 늑대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네. 그럼 그것도 어떤 이게 이미지로서 넣으신 건지. 그렇죠. 그 이제 그 순간에 네, 이제 네. 연상되는 것들. 네, 마이크 가까이 네. 대시고. 네, 연상되는 것들. 그 이제 그 왠지 이게 공연을 마치면 9시 정도 되니까 그쵸. 어두워지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막 이 바람 소리며 그런 소리에 이제 그 공연 같은 느낌도 들지만 왠지 좀 그 무서운 느낌도 들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넉대가 나올 것 같은 네 음. 그런 네. 기분이죠. 네. 혹시 이 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읽지 않았는데 하고 뭐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넘어가고요. 다른 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는 굉장히 음악적이면서 공동체 있어서 소리로 그리고 어떤 이미지로 저희들이 감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시는 이제 독자에게 제가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서 뭐 다들 시를 쓰시고 다 아시는 분이니까 서윤의 시인의 이 시를 한번 읽어보고 그 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시가 있으면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이승호 관장님. 네, 제가 하나 시를 읽고 네, 그 다음에 그 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네, 싶습니다. 33쪽입니다. 네, 악마가 필요해.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악마가 필요해. 나는 모방하고 싶은 모든 것을 모방한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나를 가려주고 나는 나를 세상에 알린다. 그러나 나는 나의 비밀을 흘리지 않는다. 바야흐로. 나는 사과의 팽캡처럼 나를 품는다. 나는 머리에 끈을 묶고 나는 입에 테이프를 붙이며 나를 지킨다. 때론 제비처럼 난다. 1년을 별한 백팩을 만난 것처럼 거리낄 것 없이. 나는 꼬리가 없다. 그러니 나는 나를 모른다. 아니 알아도 난 나를 잡을 수 없다. 때론 비우고 때론 채우기에 가면을 쓴 하얀 쇼핑백. 어느 날 나는 나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보이건 보이지 않거나 나는 내가 쳐놓은 우리에 갇힐 것이다. 너는 여기 있고 네가 바라보는 나 또한 여기 있을 것이다. 악마가 필요해. 나는 나와 이심이체 내가 기억하는 환상으로부터 나를 지운다. 나의 마음은 가슴에 있지 않고 욕망의 내세포 수는 어차피 죽는다. 나는 지금부터 나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시작한다. 우리는 모두 그런 나를 모방한다. 분위기가 딱 어울리는데요, 목소리가요? 시인의 한번 네, 이 창작 배경과 네,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한번 참여해 듣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시를 쓰게 된 건 제가 이렇게 부탁을 잘 거절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뭔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하지 못해서 해주게 되는데 싫다 소리를 해야 제가 편안한데 그걸 못 해준다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한다 소리를 해야 내가 편한데 내가 좀 악해져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에서 네, 시작된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가시면서 네, 네, 그렇죠. 사람 이렇게 착한 컴플렉스 그런 거 버리고 네, 네, 악마를 하나 키우자. 네. 네, 그 단순히 그들을 못해서 좀 더 독해져야 되겠다 해서 한 악마를 대입을 시켰을까요? 다른 뭐 이야기는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오늘 속을 다 거신천하게 보시면 됩니다.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항상 이렇게 나쁘다는, 안 좋다는, 못됐다는 그런 말 듣는 게 들으면 안 된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살았는데, 근데 시는 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렇죠. 우리도 저는 것인데 시는 생물이다라고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생물이다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시를 던지면
스스로 또 시가 또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고 변화하면 또 얼마나 재밌을까 또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네. 금방 이제 하시는 말씀처럼 나는 내가 일상 속의 삶 속에서 남들로부터 막 거절을 잘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아까 금방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좀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기 좀 뭐하지만은 어쨌건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이제 이제 얘기를 이제 시로 옮겼다고 하는데 보통의 그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아주 독자들이 다가가기 쉬운 발화 형태로 시를 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서현우 시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이제 말이 굉장히 이 사변적인 좀 뭔가 시적 사유가 잔뜩 머금고 들어가 있는 그게 서현우 시인의 아주 큰 시적 스타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뭔가 깊은 사유 같은 것들이 막 그 시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발화가 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시를 쓰시는 게 어떤 특별한 자기만의 스타일이랄까 뭐 그런 게 있는지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여서 한번 여쭙고 싶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아주 어떻게 철학적이고 사유하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말을 잘 못해요. 부끄러움이 많고 그래서 말을 잘 못하니까 이제 시로 쓰는데 네 그러니까 말은 제가 뱉으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아까 잘못 말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시는 계속 제 마음에 들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숨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더 이게 바로 확 드러나지 않게 네 한참 생각해야 될 수 시 있도록 속에 나를 숨기려고 나를 숨기고 숨어들은 것 않고. 같은 네. 근데 저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제 마지막 연애수에 보면 나는 지금부터 나의 시선부터 자유롭기를 시작한다 했으면 시작하셨습니까? 자유로우셨나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아직 네. 남았죠. 네. 그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씻으면서 많이 사실은 이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떤 누가 나를 생각하는 거, 내가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보는 서연우,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되면 그게 참 쉽지 않은데 자유롭기를 시작한다 하셨어. 이거는 이제 시작한다 했으면 시작했을 것 같거든요. 네, 가끔 네. 싫다는 말도 합니다. 네, 이제는 네. 그 이제 용기를 박수를 드리면서 혹시 만족한 대답은 예,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가능하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작품 한번 나그라는 네, 작품 있죠. 한번 왜냐하면 가장 이제 시집이 라그랑지 포인트라서 이 시는 꼭 읽고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라그랑지 포인트가 몇 쪽에 있을까요? 그 바로 다음에 35쪽. 네, 35쪽입니다. 라그랑지 포인트 이게 대표시이고 시집 제목이기도 하죠. 이거는 서현우 선생님이 직접 한번 읽으시고 이 시를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하고 싶어서 부탁을 하셔도 됩니다. 네. 천룡희 선생님. 전용희 스님, 네.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그랑쥬 포인트. 독수리 두 마리가 45도 각도로 내려다본다. 소리를 죽이고 소리 없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세계에서 먹잇감의 숨통 끊지 못해 죽기만을 기다린다. 독수리는 바보, 까치와 까마귀들이 접근한다. 큰 날개를 펼쳐 고공에 오래 떠있다. 이때 필요하다. 하늘 서쪽에 조승달과 샛별이 있다. 백일된 아기처럼 웃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는 나는 숭배한다. 숭배하지 않는다. 높은 차원의 존재들, 적도는 수평이다. 조승달은 미래가 있다가 없다. 진리는 거짓이다. 거짓 없는 거짓 필요하다. 적당히 속아주고 적당히 눈 감아주는 센스 필수다. 내가 무언가로 인해 아무도 모르게 말라가도 이 행성에서는 한 번쯤
태양처럼 붉은 달이 뜬다. 빛에 쫓겨나는 지구의 그림자처럼 달은 언제나 변함없이 변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공평하게 끌어당기는 권력이다. 일정한 거리. 꼭 필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시집을 했으니까 도대체 라그란지 포인트가 뭔지고 찾아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선생님도 아시고 쓰셨을 텐데 라그란지 포인트는 하나냐고 저는 5개인데 저는 그 중에 어떤 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건지를 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선생님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 왜 이 제목을 선택하셨는지 먼저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 시 역시 도망치고 싶은 거죠. 도망요? 네. 누구부터 그렇게 도망치고 싶을까요? 무엇으로부터? 그게요. 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 그저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죠. 일을 부탁하는 사람들. 네, 네, 뭐 여러 가지. 네, 네. 네, 근데 항상 뭐 이렇게 직장이든 이렇게 모임이든 또 가족이든 이게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남자보다 여자가 특히 결혼 안 한 여자보다 결혼한 여자들이 더 그런 걸 많이 느낄 것 같아요. 특히 일을 하면서 또 가정을 지키면서 시를 쓸 때 진짜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그쵸? 숨 쉴 수 네. 있는 공간. 네, 네. 그게 그 우주가 아니더라도. 근데 그냥 방 한 칸 필요하다 이럴 네, 수 네, 없으니까 네. 라그란지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라그란지 포인트가 제가 그때 시집을 처음 보고 나서 왜 이렇게 말이 어렵지? 저 이걸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왜 출판 기념했을 때도 저 이걸 찾아봤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굉장히 찾아보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하는데 라그란지 포인트는 이제 다들 태양도 공전하고 지구도 공전을 해요. 뭐 다들 보셨겠지만 공전하는 태양과 지구가 일직선을 그었을 때 태양과 지구 사이의 점 하나, 그리고 지구의 우주 바깥의 점 하나, 태양의 바깥의 점 하나, 이게 일단 3개가 되고요. 나머지 2개가 각각 태양에서 지구를 향해서 60도 각도에서 이게 이제 점 모두 5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기울기 따라서 태양이 공전하고 지구가 공전에 따라서 점을 변하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에서는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부터 도망치고 싶다 하면 왜 이 제목일까 하는 게 저는 아직 그게 잘 풀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과 네. 이 사람과 사이에서 네, 잘 보챙길 수 있는 네, 네, 이제 그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지구를 옮긴다면 그 우주로 나가면 그 라그랑지 네. 포인트로 옮길 수 있듯이 내가 이 사람하고 힘들 때 이 공간에 가면 내가 편안해질 수 있는 네, 그런 네. 그런 뜻에서 라그란지 포인트를 그래서 맨 끝에 보면 공평하게 끌어당기는 권력이다. 네, 일정한 거리 꼭 필요하다.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 라그랑지가 찾아보니까 몰랐는데 수학자, 현재 물리학자 이름인데요. 네. 저는 왜 그분이 이제 발견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선생님 시들을 시집도 나오고 지금 주신 것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외국어, 외래어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걸 쓰는 것인지 그 시 착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지 그 시 착상을 어디에서 얻는 것인지 그게 한번 궁금해요. 제 시에 보면 네, 여기는 없는데 네. 포트레이트랑 있어요. 네. 그 시 같은 경우에 네, 어떤 분이 초상화 아니면 자화상 그렇게 하지 왜 포트레이트를 했을까? 네, 네. 근데 초상화라고 하면 또 뭔가 모자란 것 같고 자화상 그래도 좀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네 이게 뭔가 바로 이렇게 생각나는 거 말고 네, 뭔가 조금 더 생각해야 알 수 있는 거.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 그런 제목이 단어들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림도
배우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를 보면 그림이 되면 세잔도 나오고 지금 뭐 뭉크도 나오고 지금 뭐 나오거든요. 네, 네. 네. 그림을 어떻게 하다가 시로 이렇게 바꾸신 건가요? 네, 제가 어디 다른 데도 그렇게 쓴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시 공부를 시작한 게 그 그림에 근사한 제목 붙여주기 위해서 네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럼 시를 위해서 그림을 하셨나요? 아니 그림을 위해서 시를 시작하거든요. 그림을 위해서? 네. 네. 네, 그랬는데 이 시는 지금은 쉽다고 생각 안 하지만 네. 그때 시작할 때는 그림은 진짜 유화는 특히나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는 그 순간은 너무 좋은데 마치고 나면 그 뒤처리가 또 너무 많아요. 그렇죠. 붓을 씻는다든지 맞습니다. 안 씻고 그냥 나중에 다 굳어버리면 네. 네,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시는 쓰다가 던져놔도 되고 그렇죠. 노트북 끄다 켜면 되는 거고. 네, 길 가다가 폰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네, 자다가 뭐 침대에 누워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지금은 하면 할수록 힘들죠. 그림 그리는 순간이 진짜 힘들고요. 차라리 뒤설거지 많은 게 나은데 시는 이제 갈수록 힘들어지고. 근데 네, 요즘 보면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럼 어때 선택에 대해서 후회는 없으십니까? 네, 음. 좋아요 지금은. 지금은 좋고. 네, 이게 괴롭지만 그걸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네,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서윤우 선생님 우리가 평소 이렇게 사색에서 만나도 나눌 수 없는 이야기, 뭐 시나 문학에 할 수 없는 이야기들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시간인데 이 시를 내가 들려드리고 나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싶다 하는 시가 있을까요? 물론 모든 시가 다 서윤우 선생님 시지만 특히 이 그렇죠. 시가 나를 좀 보여주는 시가 아닐까 하는 시는요. 사실 보여주기 싫어서 시를 쓰는 건데. 그게 모순이죠, 그죠? 보여주고 싫다는 거 우리가 시를 발표를 하고. 그거 말고 네. 네, 다른 선생님들이 네, 네. 네, 원하는 시로 하겠습니다. 아, 네네. 직접 안 고르시고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시를 한번 선생님 시를 읽고 이 시를 한번 얘기하고 싶다는 걸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야 놀자니까 그냥 이 시가 참 궁금하다, 재밌을 것 같아 하는 시 한번 시간 드리겠습니다. 쭉 넘기시면 네. 네. 페이지 39페이지에 네. 세 잔의 사과를 저는 애초에 그 발표했을 때 굉장히 재밌게 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고 예, 예. 생각을 했는데 네. 그림을 그리시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세 잔의 사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말씀이 힘들어서 제가 대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읽고 그 이야기를 한번 듣겠습니다. 세 잔의 사과. 그의 존재를 맛깔스러운 음식이라는 대상에 가두지 않기 위해 나는 그에게 얼마만큼 다가서며 다가서지 않으며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의 화폭을 내레이션 할 수 있을까? 그가 있는 정문화를 통해 나는 단청적 시간과 공간을 누빈다. 안과 밖이 윤기와 침몰을 거듭하는 그의 허공. 나는 유폐된 현실과 충돌하는 혼돈의 길을 낸다. 그의 실제인 명암과 색채를 포기하고 지긋한 바라봄의 시간과 긴장된 완벽한 형태의 펼쳐짐 그리고 응집 그것으로 나는 아직 전통적이기만 한 파리를 휘몰아쳐야 한다. 수없이 껍질을 깎는 주관적이라는 시각 속에서 나는 존재의 소멸을 견디는 갈망과 내통한다. 유혹하는 표면가는 비각된 시간의 독백.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내면에 야생의 언덕을 세우는 부동의 육체. 다른 시선이 일방적으로 규정한 나라는 존재와 나의 시선에 투사된 그라는 존재의 폭풍과 고요가 공존하는 내가 판단하는 내 모습. 사람이 어려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나의 눈빛과 그는 완벽한 소용돌이다. 세상을 움직이며 움직이지 않는 백지의 공중이 소리 없이 먹어치우는 사과. 네. 자, 세 잔의 사과가 어떻게 탄생되었을까요? 시에서. 영화 네. 세잔 영화를 보고 네. 이제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 세잔은 사과 하나를 그리는데 그게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보고 네. 네. 한 번에 단번에 그리지 않고 오래 그리잖아요. 네. 거기서 시작된 건데, 시 쓰는 것도 혼자 하는 작업이잖아요. 네. 그림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영준 시 평론가께서 이게 시 해설에서 이게 서현우의 시론 같다, 이 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그림을 그리면서 시를 쓰면서 이렇게 쭉 느껴왔던 이제 순간순간 느껴지는, 둘 다 쉽지는 않잖아요. 예. 혼자서 꾸준히 진짜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 바라보고 그런 데서 나온 시입니다. 아, 내가 내 시를 바라보는 어떤 자세한 마음 그거를 이것을 대비해가지고 쓰셨어요. 네.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 많은 사과 공원을 이용해서 뉴턴 사과 뭐 지갈 때, 그리고 뭐 유혹했던 예배의 사과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세잔이 에밀 졸라하고 굉장히 친했잖아요. 그게 사과로 시작됐다고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읽으면서 그것도 소문이 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에 대한 건데,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 세잔하고 에밀 졸라하고 중학교 때 친구였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에밀 졸라는 등치가 굉장히 왜소한데 큰 친구들한테 막 괴롭힘 당할 때 세잔느가 그 친구를 구해주거든요. 그때 고마움의 대가로 에밀 졸라가 사과 하나를 내밉니다. 사과 하나를 내밀고 친구가 계속되고 두 사람은 한 40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다가 예술을 바라보는 세계에 대해서 두 사람이 너무 견해가 심했던 거죠. 에밀 졸라는 예술가의 현실에 참여해야 되고 지금은 직시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반면 세잔느는 나만의 독특한 세계, 예술을 구현하는 세계, 사과를 보는 세계로 이렇게 해서 세잔느는 그렇게 갔는데, 두 사람에서 예술로 굉장히 대립이 심했죠. 그래서 에밀 졸라가 생각하는 예술, 세잔느가 생각하는 예술이 달라가지고 싸우다가 절교를 하다가 죽을 때는 이제 죽기 전에는 화해를 해서 세잔느가 에밀 졸라 장식도 찾아가고 이랬는데, 에밀 졸라가 소설 작품이라는 그 소설 속에 세잔느를 굉장히, 그러니까 예술만 생각하는, 현실에 참여하지 않고 너는 어떻게 사과만 보느냐, 예술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아주 이 비겁한 화가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걸로 소설을 끝내서 두 사람이 절교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문학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문학은 순수 감상인가 참여이신가 하는 게 좀 있는데, 선생님은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글쎄요, 다 포함된다고. 참여도 하고 다. 다 모든 게 어울린다. 모든 게 다 있어야 될 것 같은. 근데 이제 어떤 시를 보면 서정소를 가면은 그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시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현실을 대변하는가 아니면은 순수 예술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게 많은 우리가 작품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시가 서정시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가끔은 서정시가 쓰고 싶을 때가 또 있거든요. 예. 그게 더 좋아 보일 때도 많고. 그래서 뭐 그렇게 딱 사과를 음식에 가둬두지 않듯이 그렇게 가둬둘 필요는 없다고. 그럼 이제 서윤우 선생님께서는 그림도 하셨고 지금 시에 보면은 뭐 그림이나 음악이나 다양하게 나오고 일반 서정시하고는 확실히 구분을 지켰거든요. 그러면 서윤우 시인께서 생각하는 예술은 뭘까요? 그렇게 거창한 질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제가 그냥 보다가 왜냐면 재단을 생각하다가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패스를 할까요? 아니 나름대로 하시면서 많은 분품에서 그도 적어도 예술은 이래야 된다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분 손드신 네 승함하고 아니 위에서 손드셨어요? 네. 이 시가 서정 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영우 시인은 누구보다도 네. 감각적으로 시를 쓰시는 분이고 사유적인 면에 있어서보다는 좀 더 감각적인 시를 쓰시는 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세상에 사과하면은 우리가 시선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보는 사과라는 거는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는 사과의 모습으로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세자는 그걸 깨트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세잔의 사과는 이제 그런 굉장히 그 세잔의 사과에 대한 그 정확한 걸 관통하고 꿰뚫고 나서 이런 시가 나오면 그게 이제 사유로 깊어지는 길이 되지만 선생님은 굉장히 그 좀 약간은 즉흥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런 언어로 시를 쓰기 때문에 이것이 서정시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잠시 질문입니다. 그게 그래서 말씀을 네. 어떤 면에서 좀 즉흥적이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굉장히 이렇게 시를 쭉 보면 네. 본인의 정체성에 관련된 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있고 그런 걸 끌어올 때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소재들을 갖고 와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유나 사색 쪽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철학적이고 이런 쪽으로 깊이를 갖고 간다는 생각은 사실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왔고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감각적으로 배어있기 때문에 언어도 그런 사용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내 시가 서정시는 아니죠라는 거에 대한 답변은 좀 짚고 가는 것이 어떨까. 네. 네. 제가 잘 몰랐나 봐요. 네. 근데 요 부분은 네. 저 마이크. 요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제가 빨리 말할게요. 그러면 유희선 쌤께서 즉흥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네. 일단은 이제 지금 서현우 쌤의 그 경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서현우 쌤 같은 경우에 그 시는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직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즉흥적이란 말 갖고 만약에 얘기를 해버리면 좀 네. 다른 또 견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직관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예. 어쨌건 이 세잔의 사과는 금방 아까 서현우 쌤이 갖고 있는 실온과 같다. 네. 시에 대한 관점이 여기에 그냥 전부 다 녹아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너무나 그냥 그냥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3년에 보면 맨 마지막 행에 아주 전통적이기만 한 파리를 휘몰아쳐야 한다. 여기서 파리는 그냥 파리, 프랑스 파리죠. 도시를 말하는 거겠죠. 도시 파리. 네. 네, 알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 세자녀도 파리 도전하는 의미로 무슨 말인지 새로운 알겠습니다. 시각을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아무튼 이 시는 제가 많이 느끼는 거지만은 선생님이 시를 대하는 어떤 응시, 네. 시를 바라보는 응시, 네. 그게 아주 여기에 녹물차게 녹아들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많은 아마 독자들이 주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네, 다음 빨리 진행하시죠. 자, 그럼 이제 이 시 말고 다음으로 지금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시를 한번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싶은 시 있으면 한번 골라보시죠, 선생님. 네. 이쪽일까요? 조금 다르신데 네. 46페이지 46쪽 B입니다. B. 직접 한번 읽어주시고요. B. 네. 비는 꽃핀다 아스팔트 위에 뿌리 없이
빛보다 빠르게, 빛보다 선명하게. 비는 춤춘다. 처음 그곳으로 다시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절정의 무의. 투명은 투명으로 묻히고 액화된 슬픔은 땅으로 스미고 환호도 없이 관객도 없이 주저앉아 죽은 꽃. 그 위에 쉼없이 피고 쉼없이 소멸하는 비어있고 고인 곳을 찾아 끈질게 죽는 자는 죽고 죽은 자를 밟고 산 자가 산다. 미친 듯이 산다. 어디서 온 것인지 혼자 남은 나조차 소유할 수 없는 비가 나온 곳 사이사이 해마다 한 뼘씩 키가 자라던 나무 그림자가 흘러간다. 뒤돌아보지 마라. 꽃이 진다. 죽음의 시간 물의 꽃무덤은 형체가 없고 그냥 진다. 빛보다 빠르게 빛보다 선명해. 아무것도 아닌 것 전부인 양 무너진다. 네, 감사합니다. 기존에 이제 청진 시집에 나왔던 뭐 이렇게 다른 시에 비해서 지금 이 시가 이 안에 또 몇 편 다른 시가 또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어떤 시를 쓸 때 그 바라보는 어떤 시인의 시각으로 이 시가 써졌을까요? 이 비가 엄청 네, 저는 보고 많이 쓰는 것 같네요. 이번이 네, 네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이게 비가 굉장히 세차게 내리지 않으면 이 빛꽃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한참 내리는 걸 계속 보고 있으니 이게 우리가 사는 우리 삶하고 똑같지 않은가. 이제 한 사람이 태어나고 이게 막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고 또 그 사람이 이제 요새에서 네, 이제 네, 가면 또 그 네.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굉장히 말씀하시면 지금 너무 아니 힘들어하시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저 서현우 시인이 초창기 시가 초창기 시가 지나치게 사변적이라고 하는 그거를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 라그란지 포인트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사변적이다. 그게 오히려 더 서현우 시인의 그 자유로운 시상을 좀 옥죄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 근작시에 들어와서 이 비란 작품을 주목하는 까닭은 지나치게 사변적이었던 그런 틀이 이제는 그 직관적 사유 쪽으로 간단 말이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서윤희 시인이 이제 또 새로운 시의 길을 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서 이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 서윤희 선생님 한번 조금만 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 서윤희 선생님의 아주 새로운 시적 가능성이 사변적인 것과 직관적 사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쭙고 싶은 건데 서윤희 시인이 왜 이렇게 스타일이 아주 굉장히 아주 뭔가 확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패턴의 시를 쓰는지 한번 꼭 궁금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힘드셔도 한번 네. 예. 아니 시간 놀면 된다 이랬는데 갈수록 친구들이 지금 날 그랬습니다. 네. 제가 저는 그냥 연기해주는 게 제일 좋아합니다. 말을 잘하면 네. 강연을 하겠죠. 왜 시를 쓰겠습니까? 말을 못하니까 시를 쓰고 있는데. 그냥 다른 분의 생각을 한 번 더 들어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저도 좀 하는 좀 비슷한 게 제가 처음 볼 때 어떤 단어들 연결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단어를 하면서 그래서 뭘 얘기하지? 저는 이제 안티고네 콤플렉스를 읽으면서도 그래서 직접 그 안에 숨긴 거는 뭘까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계속 그 시 속에 나를 숨기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 하셨는데 관장님은 아까 뭐 세잔의 사과도 직관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더 어떤 사고를 깨뜨는 가장 나를 밑으로 돌아보는 시가 저는 이 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세잔의 사과 아니면 뒤에 아웃복싱도 나오겠지만 그런 거. 근데 소연 스님은 수줍음을 타고 나를 잘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듯이
대체로 많은 시들이 뭐 제가 좀 그런 게 지금 저는 보면서 사실 반성했는데 자기 주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 가족 주변 했는데 그런 시들을 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 주변 내가 나를 벗어난 나의 바깥을 얘기를 하면서 시를 자기 어떤 바라보는 시선을 이런 게 참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시를 읽으면서 이건 뭐지 하고 찾아보게 만드는 시들이 참 많았어요. 대체로 이제 뭐 뒤늦게 시를 공부하시고 뒤늦게 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인생을 아니까 다 읽으면서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 다 알고 넘어가요. 근데 서윤호 선생님 시는 그림도 배우시고 이렇게 공부를 아마 저는 굉장히 치열하게 쓰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읽으면서 자꾸만 이게 쉽게는 넘어가진 않아요. 이거 걸린다는 건데 그러면서 생각 계속 하게 하는 거죠. 또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뭐지 찾아보게 되고 저는 이런 시가 질문을 하게 하는 시가 참 좋은 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의 의미에서 보이고 지금 이제 비라는 시에서는 질문하는 것들에서 이제 답을 조금 보여주는 나의 어떤 생각을 보여주는 죽음이나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보여주는 걸 조금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 생각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시와 이 시가 좀 다른 차이점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생각이 달라진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어떤 시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네, 자기한테 너무 어리광을 부리지 말라고. 네, 네. 제가 진짜 많이 도망을 다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근데 제가 시를 쓴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거나 달라지고 다르게 변화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런 면도 있다 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도 예, 네. 그래서 시야 놀자라고 왜 자꾸 힘든 질문을 하냐 있어서 편안하게 그야말로 시야 놀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연호 선생님은 주로 시를 쓰는 시간 아니면 시가 우리가 이제 찾아온다 착상이 가잖아요. 언제 그런 걸 찾아오고 내가 찾아가는 걸까요? 시를? 이게 제일 많은 여기 보면 네. 아름다운 힘 네, 시도 네, 그런데 네. 이게 출퇴근 시간에 많이 혼자 있는 시간이 그때가 제일 하니까 이제 네. 출퇴근 시간에 느낀 것들 이게 스쳐 지나가는 것들 네, 네. 그런 데서 많이 생각을 하고요. 네, 쓰는 거는 이제 뭐 근데 새벽에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좋은 밤에는 새벽에. 네, 밤에는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새벽이면 밤 우리 보통 밤에는 이제 뭐 10시 이후부터 보통 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럼 새벽이면 2, 3시? 아니요. 네. 4시. 그럼 그때까지 앉은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계속 글을 쓰시는군요. 네. 네. 저는 네. 새벽형 인간인 것 같아요. 밤 10시가 넘으면 이게 네. 사고가 잘 안 돼요. 네, 이게 머릿속이 낮 동안 네. 너무 네. 네, 일도 딴 많이 일을 하시고, 하다 보니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새로운 공기를 마시면서 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시를 쓰면 어떻게 뭐 퇴고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시는 편입니까? 처음에 네. 태고를 너무 안 해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처음 시 배울 때 네. 구종 많이 들었는데 네. 요즘은 그때보다 많이 태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던져놓고 다시 보고 다시 보면 꽂힐 게 너무 많아서 네. 적당히 그냥 던져버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 거니까 내가 뭐 발표할 때 새로 고칠 수도 있고 며칠 발표했다가 뭐 시즌 낼 때는 또 고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탁 원고를 보내고 나서 네. 그 내지가 오면 한 일주일 동안 안 봅니다. 잘못된 게 있을까봐. 네. 그 한참 있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준비를 좀 하고. 네. 우리 이제 서현 선생님 보시면은 이렇게 키도 크시고 굉장히 눈도 크시는데 오히려 굉장히 마음이 여리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제가 얘기를 해보면서 새삼 좀 느끼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게 전해져 오거든 지금 저한테. 서현 선생님한테 다른 또 질문하시고 싶은 선생님들. 평소 우리가 볼 수 이기영 선생님.
네,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네, 네. 선현우 선생님 그 시를 읽어보면 오늘 여기에 14편이 지금 실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14편을 모두 다 읽고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표현적인 면인데요. 서현우 선생님 그 표현에서 서로 그 모순적인 서로 표현에서 모순적인 문장이 계속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전부 있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전부라는 것의 의미가 서로 충돌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숭배한다, 숭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다시 바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승달은 미래가 있다가 없다. 그 다음에 흘러가는 것에서 고여있는 것. 그래서 보면 표현이 서로 상충해요. 모순적인 표현을 바로 쓴단 말이에요. 그게 종종 많이 쓰고 계신데 왜 이렇게 서로 모순적인 것을 쓰시는지 아니면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모순적인 표현을 자주 쓰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이설인 선생님이나 이성국 선생님이나 이런 일이 너무 편하시잖아요. 전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저한테는 지금 너무 이건 청문회도 아니고 너무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힘든 일이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내가 아는 한 가지가 그게 다가 아니다. 그런 저도 지금 메모 보이시죠? 사실 이게 똑같은 걸 제가 쭉 다 썼어요. 찾아가지고 왜 이래까지 계속 시가 한두 편이 아니에요. 보면 그 다음날 악마가 필요해 나가지고 볼때 세상에 쌓이가 전부 다 나오는데 이거 물어보려 했는데 참아 힘들어 제가 안 했는데 지금 다시 막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 안 물어야지 이렇게 맞춰야지 했는데 하시는데 지금 하신 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서현 선생님들은 전부 있고 지금 그걸 말씀 금방 하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시에 이거랑 맞을까요? 또 그런 의문이 또 듭니다. 아니 자꾸 질문을 하시면 앞번에 제가 와봤는데 질문을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김한규 씨 그만큼 시가 좋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가지면 네, 질문 저는 안 그냥 합니다. 편하게 해드리려고요. 네. 질문이라기보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궁금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상에서 나는 지금 이랬다고 생각했는데 또 동시에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일상의 내면적인 문제에서. 근데 그걸 갖다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이게 난 진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계속해서 어떤 걸 좀 쌓는 형태라서 그런 어떤 내면적인 작용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 항상 내면 속에 이른바 잠재해 있다면 그 시를 쓸 때 네.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나요? 아니면 의도하신 건가요? 잠재해 있는 게 그냥 나오는 거죠.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술 같은 게 전혀 없네요. 전수 전략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서현우 쌤 시가 굉장히 다들 너무 관심있어 질문이 많고요. 어느새 시간이 훌쩍 저희들 50분 다 됐습니다. 오늘 많은 질문도 받고 선생님도 또 가지고 있는 거 다 말씀해 주시는데 자 우리 그동안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서 끝까지 최선 다해주신 서현우 선생님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